먼저 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엔 한반도입니다. 북한이 끝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이른바 인공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는데요. 하지만 은하 3호는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해 로켓 발사 실험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북한도 로켓 발사가 실패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먼저 소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7시 39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이른바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로켓은 1, 2분간 비행하다 공중 폭발해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북한도 공식적으로 광명성 3호가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고 발사 실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구 관측위성 광명성 3호가 궤도 진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현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사일이 백령도 상공 최고 고도 151km 위치에서 낙하하기 시작해 최종적으로 20여 개 조각으로 분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로켓 잔해가 평택에서 군산 서쪽 100에서 150km 해상에 광범위하게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로켓의 1단과 2단의 분리 여부에 대해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켓 잔해가 떨어진 곳은 공해상이며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 포함된다며 실패 원인에 대해 한미가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로켓 발사 직후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결의 1874호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새 지도부가 국제사회의 일치된 발사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의 창 소현정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또 영국과 독일 등 국제사회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는데요. 조만간 대북 제재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세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명백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규정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북한의 행동 패턴으로 볼 때 미사일 발사는 놀라운 게 아니라며 의미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미국은 안보리에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추진하고 합의했던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하는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또 북한의 새 지도부를 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로켓 발사는 수많은 유엔 결의를 무시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본은 또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독일 정부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가 내일부터 한국과 일본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상황 관리와 함께 후속 조치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의 창 임세음입니다. 발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북한은 당초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며 이례적으로 발사 현장까지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공식적인 출범과 함께 쏘아 올린 광명성 3호에는 총 9,600여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명성 3호의 재원과 개발 비용,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북한이 외신 기자들에게 동창리 발사장을 공개했습니다. 평양에서 북서쪽으로 200km, 기차로 5시간이 걸려서 도착한 동창리 발사장에는 이미 3단 추진체로 조립이 끝난 은하 3호가 발사대에 장착돼 있었습니다. 현장을 안내한 북측 관계자는 시종일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쪽으로 발사하는 것이 힘든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자신이 있으십니까? 야, 자신 없고 이렇게 쏘니까 자신 있어 쏘는 거지. 이렇게 타면 보십시오. 저게
탄도롭게 투나 운반롭게 투나.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다 초청한 겁니다. 이렇게 좀 소개 잘해 주십시오. 발사장 공개 이틀 후 지난 11일엔 기자회견까지 열어 연료 주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로켓 발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평화적 이용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관단들을 모이게 하고 있다는 생각도 있고요. 강성대국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효과를 극대화한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광명성 3호를 위성 궤도까지 운반할 은하 3호는 3단계 로켓 추진체 방식입니다. 높이 30m, 무게 91톤의 은하 3호는 3년 전 발사했던 대포동 2호와 흡사합니다. 1단 로켓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 추진체 4기가 장착됐고 2단 로켓엔 사거리 1000km의 노동미사일의 개량형이, 3단엔 고체 로켓이 장착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단 로켓 안에 인공위성 광명성 3호가 탑재돼 있습니다. 그 3단 부분이 조금 더 길이가 길어요. 지난번 거보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사할 때 2단하고 3단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인공위성 발사에 이제 실패했다는 그런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3단 부분을 좀 개량을 해서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위성이 각종 상태들을 지상에 전송하기 위한 원격 측정 안테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인공위성이라 주장하는 광명성 3호도 공개했습니다. 정육면체 모양으로 크기는 가로 세로 1m, 무게는 100kg인 초소형 위성입니다. 북한은 광명성 3호가 2년의 수명기간 동안 고도 500km 궤도를 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상단에 장착된 태양 전지판과 카메라, 관측 센서가 위성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공개한 광명성 3호의 재원으로는 실용위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내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우리별 1호, 2호 그런 수준의 인공위성으로 보여집니다. 실용적인 목적이 있는 인공위성으로 보이지는 않고 아주 초보적인. 또 북한이 시험위성 수준의 소형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4개를 엮은 은하 3호를 발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맨 밑에 그 노동 미사일이 한 발이 아니라 4발의 엔진을 엮은 아주 거대한 추진체입니다. 100km짜리를 운반하기에는 너무 과한 그런 발사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개발의 일환으로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볼 수 있고요. 북한은 지난 2000년부터 동창리 발사장을 건설했습니다. 현대화된 발사장 건설엔 총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0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광명성 3호의 제작을 위해 1,700억 원, 은하 3호 개발에 3,400억 원 등 총 9,600여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톤당 340달러인 중국산 옥수수 250만 톤과 톤당 600달러인 쌀 140만 톤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 북한의 한 해 식량 부족분을 40만 톤으로 봤을 때 6년치의 식량 부족분을 도달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건 군사적 목적의 실험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8억 달러가 들더라도 100km짜리의 아주 초보적인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라는 위장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 발표로 229 베이징 합의는 깨졌습니다. 미국의 24만 톤 식량 지원은 없던 일이 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더 큰 제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북미 직접 대화의 단계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여전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대국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이니셔티브를 가지게 되고 실제 말로 몸값이 한 10배 이상은 뛰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위성 발사의 성패보다 북한이 핵미사일 보유국을 향한 유의미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위성 발사가 실패했지만 이는 발사체 기술 향상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잃을 게 없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굉장히 착실하게 핵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겠다라는 전략 목표를 갖고 지난 20년 동안 아주 착실하게 해왔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사일 실험을 하면 2006년, 2009년에도 그랬습니다만 1, 2개월 내에 세 번째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기정사실화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북한이 공언했던 강성대국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고 새롭게 등장한 김정은 체제 역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해 주민들의 1년치 식량과 맞바꾸며 선군 정치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공언했던 강성대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디 김정은 체제가 왜곡된 강성대국에 집착하기보다 북한 주민들을 위하고 대화와 상식이 통하는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